오늘은 계량기 얘기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난방비 부담도 커진 상황인데요. 생활 속에서 새는 요금을, 비용을 막아야 그게 돈 아끼는 법이 되겠습니다. 영하 5도 이하 날씨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계량기가 쉽게 얼어 터질 수 있는데요. 이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밤사이 물을 아주 약하게 졸졸 흐를 정도로 틀어두는 겁니다. 33초에 종이컵 한 컵 정도, 이 정도만 흘려도 이 동파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고요. 밤새 틀어놔도 수도요금은 약 300원 수준입니다. 반면 계량기가 터지면 수리비가 수십만 원까지 들 수 있습니다. 장시간 외출할 때는 수도를 온수 방향으로 약하게 틀어서 물이 계속 흐르도록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얼었다고 뜨거운 물을 붓거나 불을 사용하는 건 위험하고요.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녹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한파특보에 맞춰서 24시간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정도로 동파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작은 관리가 생활비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 돈 절약할 수 있는 꿀팁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가 3일 이상 이어질 시 세탁기 결빙 AS 신청이 급증하는데요. 접수 건수가 일평균의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결빙 예방법만 숙지하면 시간도 굳고 돈도 굳힐 수 있겠죠. 제가 업체에서 영상을 받아왔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자가점검법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탁기가 있는 곳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다 한다면 세탁기와 연결된 이 수도꼭지의 보온에 신경 써야 하고요. 세탁기 사용 후엔 남아있는 물 꼭 없애주셔야 합니다. 수도꼭지는 수건으로 감싸서 보온 처리를 해주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잠가두시면 좋습니다. 마트나 이 시장에 가시면 결빙 예방 열선 팔거든요. 이거 수도꼭지에 감아줘도 도움이 됩니다. 세탁기 사용 후에는 급수 호수를 수도꼭지와 분리해서 호수 안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제거를 꼭 해주시고요. 급수 호수가 얼었다면 수도꼭지와 분리해서 따뜻한 물에 담가 호수 안에 얼어있는 얼음을 녹여준 뒤 다시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또 배수호수 설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호수가 일자로 펴져 있지 않고 U자로 굽어 있으면 호수 안에 물이 남아있게 돼서 한파에 얼 수 있으니까 쫙 펴주셔야 합니다. 드럼 세탁기의 경우에는 배수 펌프통에 물이 남아있으면 배수 펌프가 동작을 못하니까요. 세탁 전면 아랫부분에 있는 뚜껑을 열면 물 빼는 호수가 있는데 여기에 달린 마개를 열면 남아있는 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안 나온다는 거는 얼었다는 거죠. 호수에 따뜻한 물을 붓거나 이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녹인 뒤 세탁기를 다시 켜면 됩니다. 화요일 친절한 경제에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얼마 전까지 날씨가 많이 추웠죠. 네. 이 난방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최대한 절약하는 법,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편 준비했네요. 네. 난방 요금 부담이 2년째 커져 왔고요. 또 지난해 고지서 받아보고 많이들 놀라셨기 때문에요. 다들 요새 어떻게든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계량기 점검부터 미리 해두면 좋은 집들이 있습니다. 개별 난방하는 주택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역 난방하는 집들 얘기인데요. 네, 난방비 절약법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지역 난방, 개별 난방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집 난방 방식을 정확히 모른다. 어떻게 확인하냐는 질문도 여전히 꽤 받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확인법은요. 우리 집 베란다나 다용도실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연통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연통이 있으면 집집마다 보일러가 있는 집, 말 그대로 개별 난방입니다. 이런 집 빼고 집에서 난방 설정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지역 난방 가구들 중에서요. 2009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사시는 분들은요. 우리 집 난방비 고지서 또는 계량기를 직접 열어보고요. 우리 집 난방비는 무슨 단위로 계산해서 요금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J라고 써져 있다. 이걸 줄이라고 읽는데요. 이 단위가 쓰여 있거나 칼로리 또는 메가와트시가 쓰여 있다. 왼쪽 기계 같은 집, 이런 집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제곱미터 같은 부피 단위로 오른쪽처럼 난방비를 계산하고 있더라. 이런 집들은 우리 집 난방에 쓰이는 난방수의 양으로 난방비를 계산하는 유량계를 쓰는 집입니다. 이 유량계는요. 좀 오래되다 보면 특정 부품의 고장이나 오류로 난방비가 추가 계산되는 경우가 은근히 꽤 많습니다.
혹시 난방비가 너무 나온다 하면 우리 집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난방비 계산 자체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것부터 점검하면 좋다는 얘기군요. 네. 그럼 계산이 맞다고 하면은 이 난방비 절약하는 법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보일러 설정 온도를 원래 쓰던 것보다 딱 1도 정도만 낮춰도요. 난방비가 7% 정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전에 비해서 난방비 사용량을 3% 이상 절약하기 시작하면 현금으로 돈을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가 생겼으니까요. 1도 낮췄을 때의 절감 효과가 더 커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엄동설 안에 너무 춥게 지낼 수는 없고요. 익숙한 것보다 딱 1도 정도만 낮게 쓰셔도 꽤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이 캐시백은 집에 연통이 달린 가구들, 개별 난방 가구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에 잘못 퍼져 있는 팁들도 여전히 꽤 많은데요. 이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페이지까지 버젓이 올라 있는 팁. 물을 쓴 뒤에 온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꺼놓으면 불필요한 공회전이 발생해서 난방비가 더 든다. 이런 건 좀 고쳐놔야겠습니다. 물을 꺼놓은 상태에서 꼭지가 온수 쪽으로 돌아가 있다고 난방비가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 습관이 냉수를 쓰려고 수도꼭지를 틀어도요. 온수 쪽으로 꼭지가 돌아가 있는 상태면 무의식 중에 그냥 들어 올렸다가 냉수 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미 온수를 달라고 요청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빨리 냉수 쪽으로 돌렸다고 해도 난방비가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온수 쪽에서 물을 틀지 않도록 습관을 들이는 게 좋긴 합니다. 네, 온라인에서는 이 난방 시간을 설정해서 이 난방이 잠깐 돌았다가 길게 멈췄다가를 반복하면 절약이 많이 된다. 뭐 이런 정보도 있더라고요. 네, 이른바 간헐적 난방이라고 해서 절약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공유 많이 하는 팁입니다. 근데 이거는 난방비 절약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요. 온도 설정이라는 개념은 사실 포기한 거죠. 게다가 바깥 온도와의 차이도 무시하기 때문에 효율이 아주 좋다고 보기 힘듭니다. 어차피 보일러가 주변 온도에 따라서 돌았다 멈췄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온도에서 딱 1도만 낮춰서 쭉 틀어놔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같이 돌리기, 또 그늘진 쪽, 햇빛 들어오는 쪽 말고요. 그늘진 쪽 창문에 뽁뽁이 붙이기, 이런 것도 모두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에 지난주 화요일에 소개해드린 기본 절약법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겨울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절약법도 취재되면 알려주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